해시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해시 알고리즘에서 말하는 관련된 내용을 기본적으로 듣고 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시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란 말은 해시란 말도 쓰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맥락에 영어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해시 혹은 해시. 자,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죠. x 플러스 2다. 이건 어떤 말이에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값이 5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은 어떤 값을 집어넣을 때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시 함수는 보통 h란 말로 쓰죠. h.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오면 x가 들어오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이렇게 쓸게요. 이걸 해시 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결과를 뽑아낸다라는 의미예요. 그 결과를 해시 코드라고 하자.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코드를 많이 쓰죠.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학번, 문자, 코드 여러 가지가 있잖아. 어떤 도서관에서도 도서 코드가 있고 직원도 직원 번호가 있고 또 어떤 상품에도 상품 번호가 있고 코드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프로그램 컴퓨터에서는 코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해시 함수를 이용한 해시 코드를 생성하는 것은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있고요. 이런 형태가 데이터가 있고 아주 작은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데이터 X라고 하자. 이것도 X. 이것도 X, 이것도 X라고 합시다. X1, X2, X3. 이걸 해시 함수라는 것을 통과시키면 이게 해시 함수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코드가 나오는데 H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코드 값이 나오는데 H1 코드, H2 코드, H3 코드가 나오겠죠. 이 길이가 항상 똑같게 나올 수 있게 길이가 서로 다르죠. 입력 자료가. 그럼 해시 코드를 집어넣게 되면 즉 X1을 해시 코드로 집어넣은 값이 H1이라고 하자. HX2에다 집어넣은 값을 H2라고 하자. HX3을 집어넣은 것을 H3이라고 하자. 이 X1과 X2나 X3은 길이가 다르지만 입력된 자료죠. 그 결과라고 하는 해시 코드는 값은 다르대. 값은 달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다를 수 있다고. 그러나 그 길이만큼은, 요 길이만큼은 모두 동일하게 하게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시 함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죠. 일정하지 않은 길이의 평문이나 메시지, 일정하지 않죠? 그걸 고정된 문자열, 요렇게 고정된 문자열을 평문 다이제스트라고도 해요. 만들어주는 함수를 의미한다. 다양한 길의 평문을 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짧은 길의 값이나 키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수식으로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이런 코드, 이렇게 다양한 길이를 처리하기에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처리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학번이라든지 상품 코드라든지 여러 개 코드화 시키는 이유는 길이가 똑같아야 빨리빨리 처리할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대형마트에서 캐셔가 계산하는 사람이 카트에 물건을 실고 올 때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지.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똑같은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통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데이터가 길쭉날쭉하면 받아내거나 보낼 때 헷갈려. 길이를 다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똑같은 길이로 다 처리해주면 상당히 빠르고 신속하다. 효율적이고. 그래서 코드화 시키는데 어떠한 데이터도 동일한 코드로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쉽게 쓰자라는 의미예요. 해시 함수의 평문 입력은 가변 길이를 갖죠. 가변이죠. 그러나 길이는 동일하다. 고전 길이를 갖는다. 그러니까 출력된 값을 평문 다이제스트 혹은 해시값, 해시 코드라고 한다.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정보보호의
오늘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재밌는 것 같은데요. 다 다르죠, 길이가. 그런데 해시 함수를 통과해서는 길이가 똑같다. 내용은 다르지. 평문이고 해시 코드에 해당되는 게 평문 다이제스트라고 한다. 다음 해시 함수에서 함수가 가져야 될 성질이 3개가 있는데 역상 저항성, 이역상 저항성, 충돌 저항성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성질 3가지 아닌 거 물어보면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각각의 어떤 특징과 어떤 그래프를 갖고 있는지를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해시 함수라는 건 이걸 알잖아요. 이걸 갖다가 뭐 x라고 한다면 결과가 해시 함수가 얻어지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이걸 한번 그려볼까요? x 플러스 2다. 이거는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x축, y축으로 표현하면 절편이 2니까 이렇게 되지? 이게 y축, 여기 x축. 여기 x축이잖아. 여기가 만약에 3을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 나와? 5가 나오지, 5. 이런 개념은 알겠죠? 이게 함수잖아, 잡혀서.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5가 나온단 말이에요, 5. 여기 5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역상이라는 의미야, 역상. 역함수라는 얘기 들어봤잖아.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역상이라고 그래, 이거를. 역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시 함수를 이렇게 쉽게 보지 않고 좀 복잡하게 놓았다고 하자, 이렇게. 이게 해시 함수야. 그럼 x가 어떤 값인지 있겠죠. 거기에서 나온 값은 찾아내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해시로 나온 코드 값을 만들어내는 건 당연히 쉽죠. 어떤 값을 만들어내든. 해시 함수로 만들어서 코드를 얻잖아. 근데 거꾸로 이거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느냐. 거꾸로 여기 있는 코드 값을 가지고 얘를 만들어낸다? 이거는 어렵다는 거죠. 내가 안녕하세요 바바바바바바방 써서 이거를 해시 코드로 만들어서 해시 코드를 만들었어. 이런 값. 이거는 쉽잖아.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 원래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복원하게 하면 돼? 안 되지. 복원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해시 코드죠. 해시 함수죠. 그게 바로 저항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어렵겠느냐라는 거야. 첫 번째, 이거지. x값을 이렇게 해서 찾아내긴 쉬워, 21을. 근데 21을 거꾸로 이 x값을 찾기는 어렵다.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이 내용이 바로 역상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죠. 해시 값으로부터 원래 입력값의 관계를 찾기 어려운 거. 이렇게는 당연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는 너무 어렵다. 이거야 바로 역상 저항성. 다음 중 역상 저항성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맞는 거. 주어진 해시값에 대해서 그 해시에 생성한 입력값을 찾는 것은 어렵다. 이게 어떻게 돼? 불가능하잖아, 이거는. 해시값을 이용하면 원래 입력 데이터를 찾는 것이 계산상 불가능해야 한다. 이게 역상 저항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y는 AS에 만족하는 입력값 찾는 것이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성질. 다 같은 맥락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 이거는. 근데 이 함수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 1차 함수가 아니라 여러 복잡한 함수를 가지고 함수값을 집어넣은 코드를 만들어내는 건 당연한데 이거를 공격자에서 이 코드 값을 빼앗겼을 때 공격자가 이걸 거꾸로 읽어내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y가 주어지고 이런 차를 어려운 성질을 일방향성, 단방향성, 이것을 역상 저항성이다. 설명했을 때 맞는 거 찾아라. 틀린 설명 찾아라. 자, 그 다음에 이 저항 두 개, 이번엔 두 개. HO 두 개를 갖는 거야, 두 개. 이건 더 어려울 거 아니야. 하나 찾기도 어려운데 두 개를 찾는 거야. 어떤 함수가 있는데 5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었더니 21이 나왔어. 21을 가지고 이걸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있어? 없잖아.
주어진 값 입력에 해당되는 해시값과 대한 동일한 해시값을 생성하는 다른 입력값을 찾는 것은 어렵다. 여기와 동일한 이거 찾기도 힘든데 21을 가지고 5를 찾기도 힘든데 이거 말고도 또 하나를 찾아야 된다? 더 어렵잖아. 그 얘기입니다. 두 번에 합쳐서. 이와 동일한 해시값을 갖는 다른 배수를 찾는 건 계산상으로 불가능하게 되다. 두 가지죠. 두 가지. 두 번째 역상 저항성의 두 번째 x값에 대해서 이걸 찾는 것은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와 동일한 값이 여기 존재할 수 있다면 얘는 더 어떻게 찾아? 얘를 찾는다 쳐. 얘는 어떻게 찾을 거야? 얘는 못 찾아. 이런 경우는 아예 없지. 두 개가 없잖아. 직선인 1차 함수는 근이 하나니까. 요거와 x가 주고 요거가 돼서 서로 이게 같은 거를 찾기가 어렵다. 여기에 대한 값을 똑같은 값이 만약 21이면 21이 나오면 요 값과 20이나 요 값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못 찾아. 더 어려워져. 충돌 저항성은 두 개죠. 같은 해시가 생성하는 이미 서로 다른 두 개 입력값을 찾는 것. 찾는다고 쳐도 두 개를 다 찾아? 이런 경우에 하나를 찾고 하나를 못 찾지만 이게 이 충돌 저항성이면 이 두 개를 다 찾을 수는 없다. 요런 값을 만족하는 이 값을 이게 서로 같은 값을 두 개를 찾는 거를 그러니까 역상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찾는 자체 기본 베이스고 하나를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를 더 찾을 수 있나? 이것이 2이고 이 두 개 자체를 찾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함수값을 서로 알고 있어. 21이라는 거. 같은 걸 만족하는 두 개 입력값을 찾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를 찾는 것이 계산상 불가능하다. 이것이 충돌 저항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돌 저항성은 제2의 역상을 보장해서 포함한다는 관계죠. 자, 보자고. 여기 보면 이 저항성을 보면 요거가 주어졌단 말이야. x, y가 주어졌다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값을 찾아내는 거지. 우리가 그냥 역상 저항성은 이 값이 주었을 때 이걸 찾는 게 힘든 거고 이 역상 저항성은 이 값을 알려준 거지. 그리고 얘를 찾아라 이거지. 그 충돌 저항성은 I 자체도 안 가르쳐주고 X도 X 다시 안 가르쳐주고 둘 다 찾아내는 걸 찾아라. 이게 충돌 저항성이죠. 자, 그래서 충돌 저항성이 뭐고 E가 뭐고 그 다음에 역상 저항성이 뭔지 바로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비교해서 찾아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해시값이 같으면서 입력값이 서로 다른 충돌상을 찾는 것은 계산상 불가능하다. 이건 뭐죠? 충돌 저항성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좌표가 있었을 때 여기 함수값이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여기 값하고 여기 값하고. 그런데 여기에 x하고 여기는 x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요거를 찾는 거. 이것이 충돌 저항성. 해시 함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맞는 얘기군요. 충돌 저항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고정길의 입력 메시지를 임의 길을 출력하는 게 아니고 가변적인 여러 개의 길이를 같은 크기의 출력 다이제스트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 길이가 아니라 가변 길이 입력으로 고정 길이 출력 값을 만들어내는 압축 기법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바뀌었습니다. 주어진 해시 값이 y에 대해서 요식을 만족한 x를 찾아. 역상 저항성이죠. 그냥 여기 값은 알고 있는데 해시 값은 요 값은 모르는 거. 그죠? 역상 저항성. 이것도 가능하다가 아니라 이것은 불가능하다 해야지. 이게 틀렸네. 역상 저항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 해야지. 메시지의 거대화 방지. 많은 데이터를 간단하게 줄이는 건 맞죠. 큰 데이터, 작은 데이터 할 것 없이 일정한 길이로 만들어내는 건데 거대한 큰 데이터도 짧게 만들어내는 거 맞습니다. 그런 큰 데이터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작은 데이터도 똑같은 길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데이터 은익이라는 것은 암호화죠. 우리가 해시라고 하는 것은 해시 메시지라는 건 암호화가 아니죠. 암호화는
복호화가 가능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해시라고 하는 것은 단방향이지 않습니까? 복호화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니까 이건 암호화에 대한 얘기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거대화 방지, 해시 입력값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항상 거대화 방지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만이 충돌 저항성을 설명하고 있는 좋은 설명입니다. 답은 첫 번째.